빨간 넥타이를 메고 국임당의 의총 자리에 나타나서 국임당 의원들로 하여금 기립박수를 받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안철수는 평소에 빨간 넥타이를 잘 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도적으로 국임당과 합당을 하기 위해 빨간색 넥타이를 맨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수박으로 불리던 금태섭이 오늘 드디어 국임당을 대표하는 빨간색 옷을 입었습니다. 금태섭은 오세훈 캠프에 본격 합류했습니다. 안철수나 금태섭이나 사실 이런 것들 빨간색 메고 입는 것이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별 관심들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을 언급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도 저렇게 빨간색을 입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개혁 입법에 시시콜콜 반대만 하는 몇몇 수박 같은 의원들이 있는데 그런 의원들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충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실 겁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전부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근에 LH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은 과거 LH 직원들의 투기 재산까지 몰수해야 한다며 소급 입법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법조계 출신인 조응천이 위원회 소지가 크다면서 강하게 반대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건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분명히 범행에 해당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 처벌 조항이 없었던 경우에 한해서만 소급효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면서 소급하면 백발백중 이혼이 나올 것이라며 LH 직원들을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면 유사한 처벌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조응천의 반대로 해당 개정안은 소급 적용이 빠진 채 소위에서 의결이 됐고 다음 날인 19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41개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 처리 전에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사위에서 소급 입법이 재차 논의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응천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었고 입법 예정 중인 중수청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면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빨간색 입어야 할 사람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촛불국민은 개혁을 간절히 원하는데 국민의 민심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어서 이처럼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있으니 지지자들이 속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정리 좀 합시다. 네? 그렇게 잘난 척하고 소신 발언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민주당 옷을 입지 말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야지 민주당적을 등에 업고 당선되고서 뒤에서 뒤통수 치는 저런 사람들 바로바로 쳐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파를 대표하는 펜앤마이크 정규재가 현재 부산시장 후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재는 현재 여론조사 1위로 나타난 윤석열을 향해서 국민에게 벌을 주는 검사 출신이 곧바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마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은 맞는다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말 같습니다. 자, 한명수 모해중 사건이 불기소 처리되고 마무리가 된 가운데 박범계 장관이 합동감찰을 예고했고 거기에 이문정 검사 역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석열과 조남관을 향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죠. 어제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번 사건에 대한 아쉬움과 박범계 장관의 물러터진 부분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전관 비리까지 전부 전수조사해달라는 주문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박범계 장관이 합동감찰을 예고한 부분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나 있을 것이냐를 두고 많은 분들의 해석이 난무합니다. 어떤 분들은 박 장관을 왜 욕하느냐, 다 계획한 게 있을 것이다, 신의 한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박범계 장관을 좀 더 믿고 기다려봐야 한다라며 희망회로를 돌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 추미애와 너무 다르다, 물러 터졌다, 보고 있으면 열받는다 라며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김용민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쉽고 답답하고 물러 터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박범계 장관은 이번 지위에 대해 반드시 만회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합동감찰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합동감찰 카드를 꺼내 들자 대검에서 돌연듯 지난 대검 회의 때 있었던 회의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면서 나왔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이번 회의에 대한 결론을 수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절차적 정의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찰을 시사했죠. 그러자 대검이 회의록 공개를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아주 이례적입니다.
대검은 이번 회의는 해당 검사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재소자 한모 씨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감찰부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법무부에서 요청할 경우 절차적 정의 준수 여부와 관련해서 녹취록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범계 장관은 대검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다 나왔지 않느냐, 굳이 녹취록을 봐야 쓰겠느냐, 녹취록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이미 제가 원했던 수준의 공정한 절차적 정의라는 부분이 다소 흠집이 있었기 때문에 녹취록이 공개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녹취록 공개 여부는 전적으로 대검이 판단할 사항이다 라면서 강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대검이 쩔쩔매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검은 회의의 절차와 공정성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공개를 통해 밝히자고 하고 있고, 박범계 장관은 야야 됐어, 이미 다 확인했어, 이제 감찰해서 다 잡아낼 거야 라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니들이 그거 공개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감찰은 진행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문정 검사를 향해 SNS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결국 이문정 검사를 포함시킨 합동감찰에 대검이 바짝 긴장한 모습이 역력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정 검사에게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끔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박범계 장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